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뭐지, 메타러닝 중에 정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 중에 하나인 매멀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굉장히 다시 한번 보면서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작할게요. 발표 순서는 이제 왜 이 논문을 골랐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논문에 대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모델이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리뷰션인데요. 이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아무래도 이제 모델에 이제 애그노스틱하다는 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모델,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학습을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화를 잘 하잖아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래서 우측에 있는 아기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저 물감을 그림을 그리라고 줬는데, 이제 단순히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적용해보고 이제 일반화를 하고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어, 이제 배워오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누구나 이제 일반화를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델의 학습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새로운 이제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좀 더 빨리 학습하고 이제 좀 더 적은 데이터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을 첫 번째로 이제 컨트리뷰션, 이걸 첫 번째 컨트리뷰션 잡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전의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오프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챌린징하다는 게 이 논문에서 지적하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해야 되는 모델은, 제가 일반화를 하기 위한 모델은 어떠한 이제 어,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의 이제 파라미터에 이제 제약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논문에 어떻게 보면 컨트리뷰션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고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떠한 이제 추가적인 학습을 위한 파라미터나 아니면 어떤 모델에 대해서 어떤 제약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모델 적용이 가능하다는 첫 번째 가장 큰 이 논문을 고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시킬 때 그 가장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제 초기 파라미터를 이제 학습하고 이제 이제 적은 이제 그레이드 스텝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일반화를 잘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이제 추구했기 때문에 이 논문을 골랐고요. 세 번째로는 비슷한 얘기인데 어떠한 이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제너럴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모델이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메타러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은 메타러닝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태스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스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가면은, 태스크란 어떤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셋, 두 번째는 로스 함수, 세 번째는 모델.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를 흔히 우리 태스크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가 있는데, 메타러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태스크들 중에서 어떠한 이제 좀 구조가 비슷한 것들에 주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제 어떤 잼통에 뚜껑을 돌리는 행위나 그 물통에 뚜껑을 돌리는 행위나 아니면은 어,
그 아무튼 이런 그 어떤 병의 뚜껑을 돌리는 행위. 어쨌든 이제 그 오브젝트는 다르지만 어떤 뚜껑을 돌린다는 행위는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메타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좀 쉐어된 스트럭처에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많이 이제 쉐어하고 있는 태스크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적은 데이터만으로 잘 풀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는 것을 메타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조금 얘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은 일단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각각의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보다 같이 학습을 시키는 게 좀 더 좋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메타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데이터나 익스피리언스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전 태스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빨리 이제 적은 데이터로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메타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노테이션 먼저 보고 가면은 F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모델 그냥 흔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X 같은 경우에는 뭐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옵저베이션이겠죠. 아니면은 뭐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미지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인풋 이미지일 수도 있고 A 같은 경우는 아웃풋.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너럴하게 정의한 이유는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일단 좀 제너럴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각각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 함수랑 그리고 그 초기 디스트리뷰션이랑 그리고 트랜지션 디스트리뷰션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랭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태스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 H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H의 길이가 1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H가 긴 값을 가지는 식으로 해서 이 태스크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태스크에 좀 이제 어, 태스크에 스페시픽한 이제 피드백을 준다고 이제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테이션을 정의를 하고 저희가 메소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메타러닝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릴 건데 맨 처음에 그 아까 이 태스크에 대한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케이셜 러닝 세팅에서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태스크를 이제 TI라고 하고 이 TI가 PI에서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 여기에서 이제 그 K의 샘플을 뽑아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로스 함수에 피드백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타러닝 시나리오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 트레이닝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그 새로운 태스크가 있을 때 그 태스크가 이제 이 K개의 샘플만으로 이제 학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로스 함수로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새로운 샘플에 대해서 어, 테스팅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뒤에 그 알고리즘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걸 같이 보면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알고리즘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맨 처음에 어떠한 이제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에서 태스크를 하나 이제 샘플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그 로스 함수를 계산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반복을 해서 그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루프를 돌아가지고 메타러닝 파라미터에 이제 그 피드백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원래 이제 어떤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인데 그 그레디언트가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프가 두 개죠. 원래는 이제 어떤 모델이 학습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델의 파라미터 세타를 학습한다 했을 때는 이제 루프가 하나인데, 이 메타러닝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태스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거에 학습된 결과가 이제 원래 모델의 어떤 그레디언트로 주어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어떤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업데이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타 프라임, 그러니까 세타 프라임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 업데이트된 세타 프라임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떤 메타 러닝을 사용을 하는 모델의 원래 파라미터에 이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루프가 두 개를 돌면서 학습이 진행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이제 어떤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좀 더 일반화가 잘 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그러니까 리그레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 살펴볼 거고 뒤에서는 이제 바로 뒤에서는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 살펴볼 건데 어,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구조는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어떤 태스크랑 그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에서 태스크 하나 샘플링 한 다음에 그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태스크가 그 태스크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데이터셋이었죠. 그래서 그 태스크 하나에서 데이터셋을 샘플링 한 다음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샘플링 하는데 이제 K샷 러닝이니까 K개를 이제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고 바로 아래 이제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 그 밸리데이션 로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태스크에 대해서 데이터 포인트 K개를 이제 뽑아요. 그걸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뽑아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모델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너 루프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홈을 돌았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다시 이제 여기에 그 메타러닝의 파라미터 업데이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거랑 이제 뭐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 그래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 거의 장점은 이제 저도 이 논문을 보고 코드를 봤었는데 굉장히 그 구조가 그러니까 어떤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바로 뒤에 이제 강화학습에 대한 적용 사례도 볼 건데 굉장히 구조가 유사합니다. 아무튼 로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피소드의 길이는 1로 이제 정의를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스를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 리그레션은 MSE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는 이제 K샷 러닝을 하는데 이제 Nway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이제 N 곱하기 K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정의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에피소드의 길이가 1이 아니라는 거. 1일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또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어떠한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그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에서 태스크 하나 샘플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포인트라기보다는 트래젝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K개의 트래젝토리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추가적인 데이터를 이제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너루프가 돌고 그거에 대한 결과 그레디언트가 나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파라미터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루프가 두 개를 돌면서 마찬가지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을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 구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단순한 편이고, 근데 굉장히 어떤 직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존의 어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때, 이니셜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때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다시 원래 모델에 피드백으로 주는, 굉장히 이제 루프가 두 번 도는 그런 구조인데, 굉장히 이제 실험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 부분을 볼 건데요. 일단은 실험 부분을 보기 전에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의문점이 있었고, 이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해결을 하길 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여기서 제안하는 이제 메모리라는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빠르게 어댑테이션 할 수 있냐? 첫 번째 이제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이 메모리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냐? 가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이제 식은 정의했었는데 실제로 정의한 식들이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냐가 두 번째 퀘스천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퀘스천은 어, 이제 메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기존의 어떤 모델에 대해서 추가 학습을 했을 때 이제 어떠한 성능의 개선이 있냐가 세 번째 퀘스천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기존의 모델의 파라미터가 있을 때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그 기존에 있는 파라미터를 잊지 않으면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빠르게 어댑테이션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질문이 의문을 가지고 이 실험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리그레션에 대한 실험인데요. 어, 일단은 이제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티뉴어스하다는 걸 전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인 함수에 대해서 어떤 리그레션을 진행을 하는 실험이었는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진폭 같은 경우에는 0.1, 그러니까 0.1에서 0.5까지. 네. 어?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주기라고 하죠.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0에서 파이 사이고,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는 x는 이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가 바뀌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로스 펑션은 당연히 이제 리그레션이니까 MSE를 썼고, 그리고 이제 리그레서 같은 경우에는 투 히든 레이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MLP인데 투 히든 레이어를 사용을 했고, 베이스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메모리와 비교하기 위한 어떤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사용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 두 번째는 이제 오라클이라는 어떤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을 가지고 이제 베이스라인, 이 두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 일단은 이제 이게 그 뭐지, 빨간색이 그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오라클이에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 포인트, 이제 데이터 포인트 5개 했을 때 학습이고, 이제 K10 같은 경우는 10개일 때 학습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레디언트 스텝을 진행을 할수록 이제 메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리그레션을 굉장히 잘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 리그레션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는 좀 뭔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에 좀 빨간색 그래프랑 유사할수록 좀 더 좋은 건데, 이제 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뭐 학습을 더 시키면 잘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의 핵심은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이제 빠르게 학습을 하는 게 관점이다 보니까 이 뭐라 해야지, 베이스라인에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메모리 좀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레이던트 스탯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 이제 그 뭐지 세로축은 이제 MSE이고 이제 가로축은 이제 그레디언트 스텝의 수인데 그 뭐지 이제 추가적인 학습을 했을 때 이제 프리트레이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디언트 스텝을 아무리 이제 더 밟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제한 사항이 있어요. 근데 메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디언트 스텝이 진행이 될수록 되게 빠르게 MSE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리그레션에 대한 실험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실험인데요. 데이터셋은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옴니글롯이라는 어떤 그 이게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엠리스트 같은 건데 그 이게 그 각 이제 그 50개 다른 알파벳이 각 이제 각 이제 인스턴스마다 20개씩이 있고 그래서 총 이제 약 1,600개에 달하는 어떤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된 데이터셋이고 그 다음에 미니 미지넷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각 도메인마다 굉장히 데이터가 도메인 각 클래스마다 그 데이터 포인트가 굉장히 적은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클래스는 굉장히 많죠. 그랬을 때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어,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그레션뿐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도 굉장히 일반화를 잘하고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한 실험인데요. 어, 기본적으로는 RF 벤치마크 2랑 그리고 이제 그 무조코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2D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우측에 보시면은 이 별까지 얼마나 빨리 가냐 의 테스트고 이제 두 번째는 로코모션. 그러니까 이게 치타라는 어떤 이제 그 로코모션 테스크인데 이게 마찬가지로 목표까지 잘 가게 하는 게 테스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그 2D 내비게이션부터 보시면은 이제 강학습이다 보니까 리턴을 많이 받을수록 이제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이제 오라클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제 메모리랑 이제 프리트레인 된 거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메모리 훨씬 더 잘 근데 적은 스텝만으로도 굉장히 잘 학습이 되는 것을 다시 말해서 리워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두 번째 테스크인 그리고 이제 치타에 대해서 이제 치타랑 엔트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치타고 아래에 있는 게 엔트인데 치타랑 엔트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리턴 값을 보시면은 그레이드 스텝이 지날수록 이제 메모리 훨씬 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보다는 더 잘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실험을 보기 전에 의문점을 가졌던 첫 번째로는 다시 보시면은 이제 빠른 학습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빠른 학습이 가능하냐.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도메인에서 학습이 가능하냐. 세 번째로는 이제 추가 학습을 했을 때 성능 개선이 있냐. 이 세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된 실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인데요. 사실 이제 이 논문을 보면서 제 연구에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 이밸루에이션 태스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의 관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셋 ABC가 있다고 했을 때 각 모델이 각 A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랑 얼마나 유사한지 결과를 내놓고 그리고 B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 결과를 내놓고 C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결과를 내놓고 이런 방식으로 메이트릭이 학습이 되는데 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실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대화를 많이 주고받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대화에 서로 이제 어떤 사람을 얘기했을 때 좋은 대화였다 아니면 안 좋은 대화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학습을 한 다음에 또한 이제
이 대화가 좋은 대화냐, 사람이랑 유사한 대화냐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사람은 굉장히 일반화를 좋아하고 일반화를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이제 학습을 해서 어떤 뭔가 실제로 일반화된 그 다이얼로그 이밸류에이션 메이트릭의 역할을 하는지 의문점을 갖는 것보다는 메타러닝을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셋이랑 모델 태스크로 보고 이제 모델 학습을 시켜가지고 좀 더 이제 모든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일반화를 잘하는 그런 메이트릭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게 제가 가진 이번 연구하는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다양한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범용성 있는 논문이었고 여러분들도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